새벽 공기가 아직 차갑게 남아있던 그 시간, 모든 것이 조용해야 할 생방송 스튜디오에서 한 문장이 천장에 부딪혀 메아리 쳤다. 내 손녀라고. 자막이 뜨기도 전에 시청자 가슴에 먼저 찍혀버린 그 한마디는 단순한 멘트가 아니었다. 그건 살아남은 사람의 떨림이었고, 외로웠던 아이의 소원이었고, 병실 TV에서 시작된 기적이 마침내 현실로 돌아온 증거였다. 사람들은 그날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예능이 아니라 인생이 전파를 타고 흐른 새벽이었다고. 이야기의 시작은 화려한 무대가 아니다. 응원봉도, 환호도, 스포트라이트도 없는 곳, 오직 기계음과 소독약 냄새만 가득했던 병실이었다. 생명이 가느다란 실처럼 매달려 있던 한 남자, 766억 원 기부의 상징으로 불리던 이수영 회장은 그날도 숨을 버티고 있었다. 가족의 손도, 의사의 위로도, 기계의 신호도 그를 확실히 붙들어주지 못하던 순간. 세상은 그를 성공한 경영자, 냉철한 거물, 기부왕이라 불렀지만 정작 그 병실에서 그는 그 어떤 타이틀도 힘이 되지 못하는 한 사람의 환자일 뿐이었다. 그때였다. 아무도 채널을 돌리지 않았는데 TV에서는 우연처럼 한 무대가 흘러나왔다. 아직 얼굴에 앳된 기운이 남은 13살 소녀가 마이크를 들고 서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트로트 괴물이라 불렀다. 빈에서. 작은 몸에서 믿을 수 없는 깊이가 터져나오는 아이. 그 소녀가 빙점을 부르던 첫 소절이 병실 공기를 가르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도 병원 사람들은 잊지 못한다. 불규칙하게 요동치던 심장파형이 서서히 고른선으로 내려앉기 시작했고 산소 마스크에 의지하던 호흡이 거짓말처럼 편안해졌다는 것이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노래가 사람을 살린다더니 이건 정말 실제였다고. 그날 이후 회장은 눈을 뜨자마자 물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단 하나를 물었다. 아까 TV에 나온 그 꼬마 가수, 이름이 뭡니까?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생을 다시 붙잡게 만든 목소리에 대한 확인이었다. 그게 빈에서라는 사실을 들은 순간 회장의 마음 한쪽에 오래된 빚이 생겨버렸다. 누구에게도 갚지 못할 빚. 살아남았다는 죄책감과 감사가 뒤섞인 빚.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내 삶이 다시 이어진다면 그 이어진 삶은 남을 살리는 데 쓰겠다. 그렇게 세상은 알게 된다. 766억 원이라는 상상을 벗어난 숫자가 조용히 사회 곳곳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사실을. 언론은 그를 기부왕이라 불렀고 사람들은 감탄했다. 하지만 정작 그는 늘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나는 그냥 마음의 빚을 갚았을 뿐입니다. 누구도 몰랐다. 그 빚의 시작점이 얼굴 한 번 마주친 적 없는 13살 소녀의 노래였다는 것을. 시간은 흘렀고 빈에서는 더 커졌다. 무대는 넓어졌고 팬층은 무섭게 확장됐다. 휴대폰 속에서 그녀의 고음 한 소절이 수백만 번 반복 재생됐고 짧은 클립이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을 넘겼다. 누군가는 말했다. 트로트가 세대를 넘어버렸다고.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연습실에 홀로 남아 하나, 숨 하나를 다듬었다. 누군가의 하루를 버티게 해줄 목소리가 되고 싶어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진심인지 그녀 스스로도 다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미 누군가를 살려냈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리고 운명의 기차가 다시 움직인 건 한 방송사의 단순한 기획에서였다. 기부와 음악을 한자리에서 조명해보자는 취지였다. 제작진이 섭외 리스트에 두 사람의 이름을 나란히 올렸을 때 그들은 그저 감동적인 장면 한 컷을 기대했을 뿐이다. 그러나 세상에는 계산된 감동이 있고 막을 수 없는 감동이 있다. 그날 새벽 KBS 모닝 라이브 스튜디오에서 터져나온 건 후자였다. 제작진조차 예상하지 못한, 대본이 따라오지 못하는 진짜였다. 생방송 당일 새벽 4시. 스튜디오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은 빈에서였다. 아직 졸음이 채 가시지 않은 스태프들 사이로 작은 몸이 쪼르르 들어오더니 피아노 앞에 앉아 리허설을 반복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이 노래 한 번으로 누군가의 하루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요.
그래서 늘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하게 아름다운지 몇 시간 뒤 모두가 알게 된다. 반면 회장은 출연 제안에 망설였다. 굳이 내 얘기를 해야 하나. 그러나 누군가가 조용히 귀띔했다. 오늘 함께 출연하는 가수가. 그때 회장님은 붙잡았던 그 소녀입니다. 그 순간 회장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래. 그 아이를 한 번은 직접 만나야지. 빚을 갚는 게 아니라 고맙다고 말해야지. 오프닝이 끝나고 첫 순서가 시작됐다. 곡은 빙점과 걱정 말아요. 그대가 이어지는 메들리였다. 무대 위에는 조명보다 더 밝은 눈빛의 소녀가 서 있었다. 첫 소절이 흘러나오자 스튜디오 공기가 바뀌었다. 관객석 어딘가에서 벌써 훌쩍이는 소리가 터졌고 카메라는 노래하는 소녀의 얼굴을 잡다가 슬쩍 관객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리고 화면에 잡힌 한 인물. 이수영 회장. 그는 담담한 얼굴로 시작했지만 인트로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표정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눈가가 붉게 졌고 입술이 떨리고 손등이 수차례 눈물을 훔쳤다. 그는 끝내 고개를 떨구며 어깨를 들썩였다. 사람들은 그 장면에서 기시감을 느꼈다. 예전 방송에서 손자 같아요라며 울던 장면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엔 더 깊었다. 이번엔 사연이 더 가까웠다. 이번엔 그가 직접 그 아이와 같은 공간에 있었다. 노래가 끝나자 진행자는 준비된 멘트를 넘어섰다. 회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빈예서 양, 어디 있나요? 빈예서가 무대에서 내려왔다. 숨이 아직 가쁘게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작은 손으로 마이크를 꽉 쥐었다. 스튜디오가 숨을 죽였다. 어린 가수가 어른 앞에서 무슨 말을 할까?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회장님, 예전에 방송에서 제 노래를 듣고 손자 같다고 말씀하셨다면서요. 그 말이요. 사실 제 마음을 살렸어요. 그 순간 그녀의 눈도 이미 붉어지고 있었다. 빈에서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할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제 노래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어른이 있을까 늘 궁금했는데 회장님 말씀을 듣고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아, 나도 누군가의 손녀가 될 수 있구나. 그리고 그녀는 숨을 한 번 삼켰다. 그 숨 하나에 스튜디오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러니까요, 회장님. 이제부터 저를 손녀라고 불러주시겠어요? 저도 회장님은 제 마음속 첫 번째 할아버지로 모시고 싶어요. 그 다음은 폭발이었다. 계획된 감동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 같은 울음이 터졌다. 회장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더니 마치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중얼거렸다. 내 손녀라고. 그 한마디가 전국으로 퍼졌다. 광고 타이밍을 고민하던 제작진은 멈칫했고 어떤 베테랑 PD가 조용히 말했다고 한다. 그냥 놔둬요. 지금은 예능이 아니라 인생입니다. 실시간 댓글창에는 눈물 이모티콘이 폭포처럼 쏟아졌고 시청자들은 서로에게 말했다. 나도 누군가에게 저렇게 불리고 싶었다고. 나도 누군가에게 저렇게 말해주고 싶었다고. 생방송이 끝나고도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대기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회장은 누구보다 먼저 빈예서를 찾았다. 카메라가 꺼진 뒤에야 그는 진짜 할아버지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예서야, 고맙다. 내가 내 손녀가 되어준다고 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는 조심스레 봉투 하나를 꺼냈다. 장학금이었다. 더 큰 무대로 가는 길을 돕고 싶다는 뜻이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른다. 또 한 번 감동의 장면이 이어지겠구나. 하지만 빈에서는 단호했다. 회장님, 저보다 더 절실한 친구들이 많아요. 저는 이미 무대에서 노래할 기회를 많이 받고 있어요. 이 돈은 제 이름으로가 아니라 트로트를 꿈꾸는 친구들 이름으로 써주세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저는요. 회장님이 살아계신 것만으로 충분해요.